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22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진영 칼럼인데 이번 의료대란 속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박수부대 역할만 했죠. 그나마 동아일보 정도만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지난번에도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었는데 자, 오늘 칼럼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자, 이런 제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들 중에 대통령이 나서서 급발진한 이런 정책들이 결과도 좋지 않고 제대로 수습도 되지 않더라.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의대 증원이죠. 자, 이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2번 놀랐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감은 대책을 내놓는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 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 늦지 않게 멈추는 것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그냥 정책을 철회한 것, 이건 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대 증원은 반대죠. 자, 계속 보시면 만약 대통령이 국내 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구 금지 지시를 내렸다면 이렇게 빨리 철회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앞장서다 제때 제동이 안 걸려서 국민 피해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운 사례가 적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자,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한 정책을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 케이스가 문제겠죠. 이어서 보시면 대통령실이 전담 조직까지 두고 뒤늦게 올인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그랬고, 대통령의 수능 직전 킬러 문항 적폐몰이가 그랬다. 부산 엑스포는 사우디 대세론에도 역전 가능하다며 기업까지 동원해 열을 올리다가 국력만 낭비하고 끝났다. 대표적인 케이스죠. 지금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뭐 재벌 총수까지 나서서 유치전에 나섰는데, 아니 결과적으로 완전히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대체 누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나서는 바람에 감히 대통령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킬러 문항 배제 지시는 입시 혼란과 N수생 증가로 사교육비를 늘리고 시험 망친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 지시 탓이라 할 빌미만 줬다. 그 어떤 정책 헛발질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만큼 두고두고 나라를 골병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의대 증원 사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을 겨냥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 라고 지시한 때가 지난해 6월이다. 올해 R&D 예산은 33년 만에 뭉텅이로 잘려나갔고, 카르텔에 끼지도 못하는 계약직 신진 연구자들만 줄줄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연구의 대가 끊겨버렸다. 지난 총선에서 충청권의 얼음장 민심을 확인한 후로는 다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는 지시다. 깜깜이 예산으로 카르텔들 나눠먹기 하라는 뜻인가? 이를 저질러 놓고 수습 못하기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밀어붙인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네, 의대 증원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케이스죠. 최근 의대 증원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의 승리라고 하지만 그건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전문의, 공보의, 군의관 배출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긴다. 필수 의료, 지방 의료부터 죽어나가고 전공의가 없어 수련병원들 도산하면 병원과 거래하던 제약회사, 장비업체, 약국, 식당들을 포함한 주변 생태계까지 망가질 것이다.
자, 지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향해서 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향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전혀 해결 못하고 있죠. 저는 지난 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오히려 정부의 승리라기보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금에서라도 스탑시킬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질질 끌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를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공의 협박과 설득에 실패한 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책이 외국 의사 도입이다. 원래는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환자를 보려면 정부가 지정한 38개국 159개 의대 출신에 한해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딴 뒤 우리나라 의사 면허 예비 시험과 국가 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국적, 대학 따지지 않고 의사 면허만 있으면 받아준다는 것이다. 한국말 하는 외국 의사도 드물겠지만 원가도 안 쳐주는 필수 의료 하겠다고 들어올 의사가 몇이나 되겠나? 온다고 해도 문제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최고 등급을 준 지역 대학병원도 못 믿어워서 서울병원 명의를 찾으면서 서민들에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건너뛴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라는 건가?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들은 미스터리로 회자된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부산 엑스포 급발진을 하고 R&D 카르텔, 킬러 문항,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이는지 그때마다 비선을 점치는 뒷말들이 무성했다. 정책적 맥락과 근거도 모호한 즉흥적 지시라도 참모나 장관들이 경로를 무릅쓰고 반대하거나 플랜 B를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킬러 문항 논란은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 의대 증원에는 의사 파 없이 전 세계 뛰어 환자를 해외로 보낸다며 지시사항을 정당화하기 바쁘다. 대통령이 엉뚱한 곳에 화를 쏘면 그에 맞춰 관역을 그려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탈이 나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다. 아니, 지금 의대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법원도 판단했죠. 절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이 볼 피해도 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라는 희한한 이유를 내세워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문을 보면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자투성이라는 거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잘못되었다. 발표 직전에 보정심 회의 한 번 한 게 전부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려야죠. 대통령이나 복지부가 급발진해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교육부라도 나서서 이 의대 증원을 막았어야죠. 아니, 지금 의대생들의 피해가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부처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 뭔가 서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민생 물가 TF를 꾸리고 저출생 수석실을 만든다고 한다. 대통령이 나서겠다 하면 물가가 잡히겠거니 출산율이 오르겠거니 기대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뭔 일을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저출생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획원 모델로 대응이라며 밀어붙이기를 예고한 상태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 개방의 기치를 들면서 맨발로 미끄러운 돌을 살살 밟으면서 강을 건너자고 했다. 당심이 민심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개혁은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대통령은 직구 금지 소동에 사과하며 정책의 사전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실부터 그리 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설수록 나라가 나아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못하고 더 나빠진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나.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대 증원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는 바람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뚝 떨어졌고, 그것도 2월 6일 회의 한 번을 통해서 1시간 만에 뚝딱 회의 끝내고 바로 발표 강행해 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전혀
수습도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의료 공백을 넘어서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의료 붕괴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조만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